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운영체제입니다. 자, 우리가 파일 시스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알아본 다음에 또 디렉터리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파일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레코드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용량의 단위 한번 우리가 복습한 김에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네, 비트, 니블, 네, 그 다음에 바이트, 필드, 자, 레코드, 블럭, 네, 파일, 네, 데이터, 베이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비트, 니블, 바이트 여기에 뭐 들어갔어요? 워드가 들어가줘야 되죠. 자, 여기에 여기 부분에 차지하는 파일이라는 거예요. 자, 레코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논리적 레코드다라고 하고요. 블럭을 다른 말로 물리적 레코드다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다라는 것은 이제 레코드에 대한 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홍길동이가 있고 성적이 국어 90점, 수학 70점, 영어 60점. 자, 여기가 이제 이름이라는 거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 이럴 때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나요? 필드다, 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한 사람에 대한 것 이게 이제 논리적 레코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통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파일이다 라는 겁니다. 파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저장에 같이 되나요? 파일을 저장하려면 그것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되겠고 어느 위치에 저장될 것인지 또 차지하는 용량은 얼마인지 작성된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파일에 대한 특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멸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활성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이렇게 있습니다. 소멸성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멸한다 라는 건데요. 추가되거나 파일을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를 얼마만큼 했느냐 빈도수가 되겠고요. 활성률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때? 백분율로 표시되겠죠. 우리가 이제 레코드가 모여져서 파일이라 그러는데 하나의 파일을 이루는 레코드는 많죠. 네, 그래서 전체 레코드 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레코드 수 네,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걸로써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기는 사이즈다. 파일에 저장되는 양이 어느 정도냐 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일의 특징적인 것을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파일 시스템을 파일을 총괄하는 파일을 관리하는 기술을 우리는 파일 시스템이다. 자,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외장하드나 하드디스크나 그 많은 파일들을 이제 총괄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파일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이 파일 시스템은 여기 있는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있죠. 파일들은 여러분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자와 보조기억 장치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네, 뭐 A라는 파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제 위치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또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 만들고 고치고 제거하기 쉽도록 해주는 거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공유의 문제가 되겠죠. 파일에 대한 공유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서
파일을 공유를 할 건데 이제 제어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거.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할 거냐. 얘는 판독만 하게 만들어. A라는 유저는 판독만 하게 만들어. 뭐 기록만 하게 해. 너는 수행만 할 수 있어. 또는 너는 판독과 기록을 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항상 불의의 사태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컴퓨터 입장에서 불의의 사태다라고 한다면 시스템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백업, 복사본을 하나 마련해 둬라. 복구, 망가졌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라.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결성이라는 무엇이죠? 정확성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누군가가 내 핸드폰 번호를 이상한 번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한번 살펴볼 거냐면, 자,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이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제어 블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 컨트롤 블럭이다. 파일 제어 블럭이다. FCB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죠?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평소 때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해당 때는 파일이 이제 오픈이 되면은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주기억 장치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이제 누구에 의해서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참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자, 제어 블럭이라는 거, 자, 보조기억 장치에 있다가 주기억 장치에 온다는 거, 사용자가 직접 참조할 수 없다라는 거, 핵심적인 것만 쭉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파일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한다라고 그랬죠. 어떤 정보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파일에 대한 이름, 크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구조, 순차 파일, 색인 순차 파일, 색인 파일, 또 보조기억 장치에 대한 유형, 어떤 보조기억 장치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액세스 제어 정보,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파일 유형. 그래서 이것이 텍스트 형태냐 아니면 목적 프로그램 파일이냐라는 건데, 텍스트다라는 것은 누가 읽기 좋게 해준 거예요? 인간이죠. 컴퓨터가 텍스트를 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편하게 읽기 위한 거죠.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목적 프로그램은 뭐로 작성되어 있어요? 기계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기계어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컴퓨터 입장에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생성한 날짜, 시간, 또 제거된 날짜, 시간, 또 최종 수정 날짜, 시간, 다음에 액세스한 횟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파일 구조, 네, 파일에 대한 유형, 네,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 유형 세 가지는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렉터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리다라는 것은 이제 파일이 있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 디렉토리가 있으면 여기 속에 이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파일이 되겠고요. 이 디렉터리는 각 파일에 대한 위치, 크기, 할당 방식, 형태, 소유자, 계정 정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구조에는 1단계, 2단계, 또 트리, 비순환, 일반적인 그래프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디렉터리 구조입니다. 일단 얘는 이제 가장 간단한 구조다. 이 디렉터리 구조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고요. 있는 모든 파일이 그냥 한 개의 디렉토리 구조에 위치한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오밀조밀하게 파일들이 모두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일 이름들은 어때요? 파일 이름들은 모두 달라야 되는 거죠. 네, 유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파일이 한 10개 정도 된다. 그럼 뭐 괜찮죠. 근데 파일이 막 1000개 된다.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디렉토리에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떠세요? 파일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파일에 대한 수가 이제 증가됐을 때 또는 사용자 수가 증가가 됐을 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모든 파일을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파일이 막 1000개 정도 된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1단계 디렉터리 구조입니다. 자, 이제 2단계 디렉터리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2단계는 이제 어떤 구조가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에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다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3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사용자가 다시 하위에 디렉터리를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파일 디렉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 B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뭐 C, N은 D, E, F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여기에 이제 또 파일이 이런 식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에서는 이제 어떤 걸 관리를 하느냐, 사용자에 대한 이름, 또 계정 번호, 또 사용자의 파일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를 가리키려면 뭐예요? 우리가 포인터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 포인터를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는 뭐냐면 오직 한 사용자가 갖고 있는 파일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단순히 파일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 해당되는 사용자 파일만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파일들이 있는데, 자, 하나의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에서는 유일한 파일 이름을 써야 됩니다. 서로 다른 파일 디렉토리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가 A가 있는데 여기가 A가 있다.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다른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유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특정한 파일을 지정할 때는 사용자 이름과 파일 이름을 함께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 아래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파일 이름만 쓰는 것에 비한다면 파일 이름이 이제 이렇게 많이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트리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맨 꼭대기에 있는 거 루트 디렉토리다 라고 하고요. 거기 이제 하단에 있는 게 바로 서브 디렉토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 ABC가 있다. 네, ABC가 있다. 그러면 네, A에서 이렇게 서브 디렉토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네, 이렇게 있다 가리키고요. 자, 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트리 디렉토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는 단지 한 개만 존재하는 거고요. 서브 디렉토리는 이제 여러 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스라든지 윈도우즈, 또 유닉스 운영체제가 사용되는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트리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네,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서의 동일한 이름이나 파일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가 있다. 자, 디렉토리가 다르다면 우리가 동일한 파일 이름이 있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오빠와 나가 있는데 오빠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내 이름도 홍길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같은 가족 내에서는 안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친구 집, 남의 집에서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썼네? 상관없죠. 이렇게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런 디렉토리에서는 같은 이름이 존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에 대한 생성, 그 다음에 파괴, 이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순환 그래프 디렉터리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모양이냐라고 본다면 일단은 비순환이니까 뭐겠습니까?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자,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하위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 여기에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고 자, 이런 방식으로 가리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스크 공간을 전략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개의 경로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A라는 파일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지정해도 되고 이렇게 지정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개의 경로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유된 파일 A가 만약에 공유 데이터다 그러면 A를 이제 탐색을 할 경우에 다른 경로로 두 번씩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점은 뭐냐면 공유된 파일을 내가 삭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삭제를 했으면 파일에 대한 원본이 사라지는데 거기서 포인터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찾는 거죠. 100번째 있는 데이터 100번이라고 찾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고아 포인터다라고 합니다.
네. 공유된 파일을 삭제했을 경우에 이제 포인터가 남아있는 경우 100번이라고 두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걸 우리는 고아 포인터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뭐가 있냐? 일반적인 그래프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이클을 허용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자,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하이 디렉토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가리키는데 얘가 다시 얘를 가리키는 거죠.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리키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얘가 얘를 가리키고 또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그래프입니다. 사이클을 허용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탐색 알고리즘이 일단은 이제 찾아가는 알고리즘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세스하기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용되지 않은 공간은 어딨나라고 찾아야 돼요. 네, 사용되지 않은 공간 어딨나라고 찾기 위해서 자,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쓰레기 수집이다라고 합니다. 네, 가베이지 콜렉션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불필요한 파일들이 생기죠. 불필요에 대한 파일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공간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참조 계수기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디렉터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